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잠드는 순간이다. 잘자남 황병일입니다. 자, 오늘 또 잘자남이 수면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오늘 여성분들이 갱년기 여성, 이런 수면의 고민을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 싶어요. 잘자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자, 오늘 주제로서 이렇게 갱년기로 잠을 설쳐요, 못 자요, 뭐 이런 많죠. 갱년기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 선배님도 이제 사모님이 갱년기 들어서 막 갑자기 죽고 싶다 막 그런데요.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에 들어온 거죠. 또 하나는 막 어느 때는 뭐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다 컸는데 뭐 남편은 또 회사 가고 했는데 막상 본인 할 일은 없고 하니까 되게 또 이상한 공허감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공허감, 우울감, 뭐 심지어는 자살 충동, 그다음에 인생의 회의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갱년기가 이게 참 불청객이지만 뭐 지나가야 되는 또 이런 부분이죠.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또 어떤 분은 심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들은 뭐 슬쩍 지나가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또 잘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다 다르긴 하지만 자, 그것도 그 원인과 우리가 또 앞으로 수면을 어떻게 하면 잘 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40대, 50대 뭐 이렇게 이제 장년층이 찾아오는 갱년기라고. 근데 이걸 제2의 사춘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만, 요즘 중고등학교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시작되던데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또 새로운 어떤 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도발적인, 우발적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뭘까요? 체온이 오르락내리락. 체온보다 몸에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렇게. 그래서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막 올라가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 뜨거우니까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수면이 방해가 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원인이 어디서 보냐 알 수 있냐? 아마 여성 호르몬이라면 에스트로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성은 여성답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임도 되고 배란기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자, 근데 그것도 한편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서로 맞추면서 불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40대 이후 50대 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창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이제 30 중반 때까지는 항상 왕성하다가 점점 내려가죠. 40대 되면서 쭉 갱년기 되면서 폐경이 되고 하면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있다 보니 내 몸에도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그동안 뭐 30년 이상 살아왔던 분이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약간 익숙했던 환경과 바뀌니까 여러 가지 이상이 아닌데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이제 안면 홍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더워지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신경계에 다 영향이 주죠. 뭐 위장계, 뭐 내분비계, 근골격계 다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각자 어느 쪽에도 많이 미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일 어려운 거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커다라는 거죠. 이렇게 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을 겁니까?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나는 잘 잤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냥 억지로라도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가 내가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싫다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터득하는 게 좋고 실천하는 게 좋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막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잘 잤다 라고 강제로라도 이렇게 하면 머리가 그렇게 인식을 자꾸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자,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렇게 2, 30분간 무작정 걷는 것보다 이렇게 햇빛을 보고 또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투벅투벅 걸으면요, 이 몸의 균형이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걷는 자세도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바른 걷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꾸준하게, 자, 그리고 햇빛을 보고 다니기 좋고요. 완전히 뭐 복면가왕처럼 아예 눈만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햇빛을 봐야 내 몸에도 면역이 더 생기고 또 뭔가 좋은 어떤 요소를 주거든요. 비타민 D도 형성도 되고 그걸 갖고 또 멜라토닌도 나오고 막 이런 거지. 또 비타민 D가 나야 또 뭐 칼슘 모은 것들이 또 뼈로 들어가고 이도가 이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인위적 약으로만 하고는 어렵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후 시간부터는 가능하면 카페인을 피하시고 또 음주도 좀 절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밤에 수면의 질이 안 좋으니까 낮에 피곤이 몰려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낮에 또 활동을 하니까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또 막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피를. 제 주변에 하루 7, 8잔씩 드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습관. 또 밤에 또 잠이 또 안 오니까 냉장고문 계속 열어가지고 콜라. 더우니까.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됩니다. 자, 그럴수록 따뜻한 물을 먹고 반대로 하셔야 되죠. 이렇게. 커피는 멀리하고, 그다음에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막 계속 드는 것보다는 바로 그 부분 좀 절제하셔가지고 바른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고 마실 때는 오전에 마신다거나 뭐 늦지 않게끔 한다거나, 그다음에 잠이 안 온다서 뭐 그 알코올 음료를 계속 드시면 더 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몸을 다시 정화하는, 재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잘 여러분이 습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이렇게 잠을 너무 심히 못 잤을 때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보단 차라리 10분이나 20분이나 뭐 짧게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길어지면 곤란해요. 이렇게 낮잠을 1시간씩, 2시간씩 자버리면 밤에 또 잘 자긴 글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실천하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낮잠을 자기 전에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커피가 뇌로 들어가서 한 2, 30분 후에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때 깨는 거예요. 이렇게 잘 깰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찾아야 되겠죠. 어떤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졌긴 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규칙적인 습관들을 갖다 노력을 해주는 게 좋죠. 11시 전에 잠을 잔자리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면에 대한, 인면에 대한 목표 시간을 딱 줘서 그때는 자꾸 다른 걸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마음을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자꾸 활동하면요, 잠이 자꾸 깨고, 또 하나는 어디 밸런스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부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신장 옆에 있는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르티졸이라고. 이게 밤에 나오면 어떨까요? 잠 자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밸런스를 맞추는 쪽에 한번 노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몸이 주인한테 보답을 합니다. 좋은 수면으로 보답을 해서 다시 예전처럼 비슷한 또한 좋은 또 새로운 어떤 몸과 마음을 세팅하는 과정들을 아마 몸이 잘 수행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면증이 있을 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자꾸 섭취하는 것보다는, 의지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수면의 습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약을 각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올바른 수면의 습관화. 이런 몇 가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습관화 하셔서, 이게 습관이 뭘까요?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걸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좋지만 하다 말다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끝까지 차분히 꾸준히 하는 게 내 몸의 건강과 수면, 또 남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행복하게, 좀 더 건강하게 진취적으로 보낼 수 있는 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오늘 제가 여성분들 갱년기장에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이 중에 좀 이렇게 한두 가지라도 작은 실천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올바른 수면 습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네,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더 잘 자라니 수면에 대한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